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도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소변이 급하면 싸도 되나요? 수영장에 텃새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응? 다이빙 하는데 수영을 못한다고? 안녕하세요, 워터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다이빙 초보일 때 몰랐던 것들 질문 Q&A 특집편입니다. 이 컨텐츠 한 6개월 정도 넘게 준비했거든요. 오늘 컨텐츠 기대하셔도 좋고요. 뭔가 물어보고는 싶은데 진짜 궁금한데 어디 가서 물어보기 좀 창피 당할까봐 좀 물어보기 뭐했던 것들까지 다 모아서 대답해 드릴 거고요. 실제로 프리다이빙을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에게서 얻은 질문들이고 제가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영 잘해야 되나요? 제가 수영을 일단 못해요. 다이빙 하는데 수영을 못한다고?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잘하면 확실히 도움이 돼요. 수영을 잘하면 도움이 되지만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프리다이빙을 못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프리다이빙 장비들을 착용하면 물에 쉽게 잘 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살 빠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빠지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프리다이빙이 생각보다 이렇게 격한 운동이 아니고 조금 정신을 수양하고 천천히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숨을 참고 수심을 타고 유유하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약간 무산소 운동에 가까워서 그런가? 칼로리 소모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프리다이빙 같은 게 주 1회 정도 가기 때문에 막 매일 가서 막 PT하고 막 수영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프리다이빙 하면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그 예전 영상과 지금 영상을 보면 약간 몸 라인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첫날 준비물이 뭔가요? 시작할 때 필요한 것. 첫날 준비물은 수영복, 수모, 세면도구 이렇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 외 프리다이빙 장비들은 보통 강사님께서 대여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챙겨가시면 되고요. 수영 가방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좋을지 추천 제품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여기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다음, 샤워하고 들어가나요? 네, 샤워를 깨끗이 하고 수영복 입고 수모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는 수영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수영장 매너랑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집에서 씻고 하는데 이러고 물로만 헹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수영장 그 어른분들께 진짜 혼난대요. 집에서 샤워하고 전신을 진공 포장하고 왔으면 인정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이 씻고 왔어도 그 오는 길에 또 그 내 몸이 이제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샤워장 가서 깨끗하게 샴푸하고 전신 샤워하고 수영복 입고 수모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면도구 챙겨서 전신 샤워하고 수영복이랑 수모 착용하고 내 세면도구 가방은 보관하는 선반 랙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 놓고 다이빙 풀장 가서 다이빙 하다가 끝나고 다시 그 세면도구 가방을 챙겨서 샤워장으로 가서 샤워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무슨 수영복 입어야 돼요? 실내 수영복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프리다이빙 첫날에 이걸 모르고 그 호텔 수영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낭패 봤거든요. 왜냐면 프리다이빙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 물의 저항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가슴 여기 약간 조금 펄렁펄렁한 좀 큰 수영복을 입으면 이쪽으로 물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뭐 수영 다니시는 분들은 수영복 많으실 테니까 네, 그런 실내 수영복 가져오시면 되고 내 몸에 잘 맞는 수영복을 입으시면 됩니다. 어떤 수영복이 이쁠까요? 이거는 몇 번 하다 보면은 자기 취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뭐 남색, 검정색 이런 단색 아주 얌전한 수영복을 입으시다가 이제 조금씩 막 패턴이 화려하거나 막 형광색 수영복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영복도 뭐 가슴선이 높냐 낮냐 그리고 컷이 뭐 하이 컷이냐 로우 컷이냐 미들 컷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착용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수영복을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처음에 한꺼번에 막 수영복 나 프리다이빙 시작했으니까 수영복 한꺼번에 막 사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한 벌 사서 그걸로 시작하시고 하다 보면 점점 나한테 맞는 수영복이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선이 좀 높고 그리고 하이컷인 게 되게 편해서 좋더라고요. 수영복 브랜드 추천.
저는 뮬리카, 센티, 제이커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뮬리카는 되게 디자인이 예뻐요. 그래서 물속에서도 엄청 반짝거리고 예쁘고 그리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센티는 뭐 프리다이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해요. 이미 센티는 진짜 착용감도 좋고 막 신축성도 좋아서 되게 입기 편하고, 그리고 제이커스는 이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하도 추천하고 다녀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샀는데, 제이커스도 마찬가지로 입었을 때 가슴 선 같은 게 부담스럽지 않고 컷도 높아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셋 다 국내 브랜드인데, 국내 브랜드라서 그런가 되게 약간 체형에 잘 맞고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프리다이빙 첫날엔 뭐 하나요? 실기 수업 첫날에는 보통 이제 프리다이빙 호흡법, 그리고 뭐 피닝하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걸 배우고 물에 뜨는 방법, 그리고 얕은 수심까지 가보는 것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 첫날에 뭐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 제가 올려둘 테니까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프리다이빙 잠수풀장과 수영장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수심이에요. 그래서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심이 한 120에서 150 정도 되는데, 잠수풀장 같은 경우는 수심을 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수심이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국내에서 제일 깊은 데가 용인 딥스테이션 36m고 가평에 있는 K26은 26m 이렇게 수심이 됩니다. 보통 잠수풀장은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잠수풀장 어디 있나요? 서울 경기권을 말씀드리자면 잠실 올림픽 수영장 잠수 다이빙풀, 송도 스포츠파크 잠수풀, 성남 아쿠아라인 다목적풀, 광명 뉴서울 다이빙풀, 가평 K26, 파주 시내블루, 용인 딥스테이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잠수풀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쪽으로 가면 더 편하고 좋겠죠. 다음 프리다이빙 배우는데 얼마예요? 프리다이빙 배우는 가격은 진짜 정말 강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약간 우리 그 PT샵 필라테스 샵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티칭 스타일도 다 다르고 가격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다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래도 내가 프리다이빙 수업을 어떤 기준으로 찾는지, 내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선택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 제가 링크 걸어둔 이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디를 구해야 된다는데 전 혼자인데 괜찮나요? 프리다이빙은 무조건 2인 1조, 그러니까 버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난 혼자인데 그럼 이제 프리다이빙 배우지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프리다이빙 배우러 가면 강사님이랑 같이 입장을 하게 되니까 입장해서 배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의 어떤 자율 학습, 이런 세션, 자율 세션 타임에 가면은 혼자여도 거기 이미 다른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이제 2인 1조로 버디를 지어서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텃세는 없나요? 이게 수영을 배우러 가면 그 수영장에 텃세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거기를 몇 년간 다니신 그 기존 회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자세해라, 저 자세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내 뭐 수영복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막 걷는 곳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프리다이빙계는 제가 알기로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은 프리다이빙은 보통 내가 맞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막 그냥 고정 멤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면은 매번 거의 모르는 수강생들이 계시고, 그래서 일단 그런 뭔가 텃세? 어떤 거기에 있는 기존 세력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고요. 보통 이제 어쨌든 다 혼자 와서 다이빙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프리다이빙 하다가 소변이 급하면 싸도 되나요? 화장실 가셔야죠, 이거는. 근데 실제로 프리다이빙을 하다 보면 MDR 반응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소변이 마려워지거든요. 그때는 선생님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화장실 다녀오시면 됩니다. 숨 어떻게 참아요? 전 못 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숨 참기가 제일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숨을 어떻게 참냐고, 저는 진짜 한 10초도 못 참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프리다이빙 호흡법이라는 게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프리다이빙 호흡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숨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숨 참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다 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록이 1분 5초인가? 뭐 첫날에는 1분도 못 넘겼는데 지금은 한 3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 스태틱 연습하는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가기 전에 뭐 먹어야 되나요? 보통 프리다이버 분들은 가기 전에 아무것도 안 드시거나 가벼운 단백질 음료를 드세요. 왜냐면 뭘 먹으면 더부룩하게 뭔가 올라오고, 그리고 프리다이빙은 워낙에 릴렉스가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약간 배가 부르면은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오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보통 프리다이빙 첫날 사람들 기록은 어떤가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보통 숨 참기는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하고요. 그리고 80% 이상이 이제 발살바 이퀄라이징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야 2, 3m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8명 중에 1명 정도가 프렌즈 이퀄라이징을 해서 더 깊은 수심까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바다를 나갈 수 있나요? 사실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퀄라이징입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징을 할 수 있으면 바다를 나가는 시기, 그리고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시기에 훨씬 앞당겨지는 거죠. 저는 레벨 2를 따고 첫 바다, 그 필리핀 코로나 갔었고, 그 레벨 3를 따기 거의 직전에 사이판 바다를 갔었어요. 느낀 거는 확실히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내 실력에 좀 자신이 있어야 다이빙을 할 때 훨씬 릴렉스도 잘 되고 더 잘 즐길 수 있고 사진도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이게 프리다이빙은 시험 보는 방식도 선생님과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숨참기 2분 시작! 이렇게 하고 막 다음 뭐 수심 20m 타기 시작!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진 않아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얘가 레벨 2 취득 기준의 수심 그리고 숨참기 이런 거를 아주 충분히 여유롭게 다 해내는구나, 이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라이센스를 주셨거든요. 어떤 곳은 진짜로 이렇게 준비 시작 이렇게 보는 곳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론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시험지를 주고 객관식, 주관식 답안을 써서 선생님께서 채점해 주시고 그게 75점 이상이 넘으면 이론 시험은 합격하게 됩니다. 프리다이빙 장비는 언제 사야 되나요? 프리다이빙 장비에는 크게 마스크, 스노클, 롱핀,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웨이트, 프리다이빙 수트, 다이빙 컴퓨터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장비는 처음에는 선생님께 일단은 대여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퀄라이징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된다, 그 말은 이제 쭉쭉 진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때 차근차근 프리다이빙 장비를 하나씩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리다이빙 레벨 1과 2의 차이, 레벨 1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되나요? 프리다이빙 레벨 1은 입문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퀄라이징이 잘 되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 되면 레벨 2까지를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뭐 선생님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레벨 1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2까지 연결해서 듣겠다 이러면은 그 레벨 1의 수업을 레벨 2의 첫날 수업으로 이제 가름하고 그렇게 레벨 2를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벨 1부터 수업을 들으라고 하고 싶은 게, 레벨 2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레벨 2부터 끊었다가 이퀄라이징이 안 돼. 그럼 돈은 다 내놨는데 이제 레벨 2를 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프리다이빙 레벨 1으로 입문 수업을 먼저 가서 이퀄라이징 체크하고 약간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프리다이빙 내가 초보였을 때 몰랐던 것들 Q&A 정리해 봤는데요. 이 외에도 제가 따로 또 특집편을 만들고 있는 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우리 막 털 관리 그리고 막 그날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편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여자 프리다이버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